녹색 기후기금 유치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후변화의 금융재정 중심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연간 3,8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도 예상됩니다. 글로벌 신약 개발과 첨단 의료기기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첨단 의료복합단지 내 핵심 기반 시설이 내년 하반기 완공됩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법률가대회 기조연설을 통해 사회 통합의 근간은 법치주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일 우리나라가 녹색 기후기금 GCF를 유치했다는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GCF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국제금융기구로 앞으로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 역할을 담당할 알짜배기 기관인데요. 이번 GCF 유치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 정책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보여줄 뿐 아니라 아시아 최초로 당사국 총회를 가진 중량감 있는 국제기구를 유치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자랑스러워할 만한 외교적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GCF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데 따른 소비 진작 효과와 더불어 GCF가 개최하는 각종 국제회의와 행사로 관광과 숙박 등 서비스 산업의 수요 증가도 기대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문가와 청년들의 일자리도 늘어나게 될 텐데요. KDI는 GCF 유치로 연간 3,8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전망했습니다. 국가 위상의 격상은 물론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후변화와 재정금융의 중심지로 도약하게 할 GCF 유치. 세계 속의 더 큰 대한민국의 시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간 10억 불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이른바 대박 글로벌 신약 한 개는 소형차 300만 대를 수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신약과 첨단 의료기기 분야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구와 오송에 첨단 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위원회를 개최해 단지 조성 현황을 점검했는데요. 1단계로 2013년 하반기까지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핵심 인프라 시설을 완공하기로 하고 필요 예산 1,900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또 첨단 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 재정적 지원을 위해 관리체계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첨단 의료복합단지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기반기술 축적과 연구개발 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가 활성화돼 첨단 의료 분야 R&D 지원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인데요. 김 총리는 우리의 앞선 IT 기술 등을 접목시켜 첨단 의료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더욱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가 신뢰 지수가 10% 높아지면 경제 성장률이 0.8%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 투입에 의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미 총저축률이 OECD 3위 수준으로 자본 투입을 늘려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도 한계가 있는 지금 우리의 상황에 솔깃한 이야기가 아닐지요.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한국 법률가대회 기조연설을 통해 사회의 신뢰 수준, 즉 사회적 자본의 근간이 법치주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수준이 아직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그 원인으로 먼저 사회 전반의 낮은 준법의식, 법원과 검찰에 대한 신뢰 부족, 정치 과열과 포퓰리즘에 의한 법질서 왜곡, 비현실적인 법 규정과 각종 규제 등을 들었습니다. 사법체계가 비슷한 일본에 비해 고소와 고발이 60배가 넘고 사회 갈등으로 인한 연간 사회적 비용이 300조에 이른다는 한 연구 결과도 이러한 현실이 반영된 결과인데요. 준법은 그야말로 사회 구성원이 공동체 일원으로서 서로 약속을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러한 것이 저는 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총리는 법의 이타성과 배려가 곧 준법이란 평소의 소신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김 총리는 법률가의 양심은 개인적 소신이 아니라 함께 생각하고 더불어 해석하는 객관적 양심이어야 한다는 점을 법률가들이 되새겨주길 당부했습니다. 이번 주 총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